안녕하세요. 다 같이 부자 되기 카페찌개의 농지 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작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농지라면 무조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라. 그것보다 더 좋은 투자는 작용하며 농업인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LH 사태로 인해서 농지부서하고 농지에 대한 압박이 커졌고, 또 앞으로 과거 같은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농지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법과 제도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해야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속된 말로 돈이 되는 농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잘 따라야, 내가 순응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용을 못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농지로 뭐 현재 임대를 하고 있거나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지라면 에, 내년부터는 무조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라 하는 말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지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의한 처분 명령 대상이 되고, 그동안 상속농지나 인용한 농지는 사인 간의 임대차도 만제곱미터까지는 허용을 해 주었으나, 이번에 이 법들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는 사인 간의 임대차는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특별사법경찰과 관할 도입하고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또 국민 개개인에게는 신고를 하면 신고 보상제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렁뚱땅 같이 작용하는 걸로 해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용을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 그럼 위탁을 하면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또 처분 명령을 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농지은행에다 8년 이상 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주기 때문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그 양도세 폭탄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는 농지라면 무조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 갈 것이, 농지의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으셔야 되고, 비사업용 토지의 대응 전략도 구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 글로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내용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농지에서 사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촌 플러스 작용을 하고 있으면 이는 사업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촌을 안 하든지 작용을 안 하든지 또는 뭐 휴경을 한다든지, 뭐 또는 우리 소위 말하는 화해 판매 시설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비사업용 토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완벽하게 구분을 해내셔야 되고, 내가 비사업용으로 더더군다나 임대차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전혀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세율도 6에서 45%인 일반 세율에다가 20%를 플러스한 26%에서 65%에 해당하는 세율로 가산해서
중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도 거의 60% 가까이 되는, 좀 차액이 많다 그러면 60% 이상이 되는 그런 세금을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용과 비사업용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세를 할 부분을 많이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시고 가면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지은행이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농업진흥지역내, 제가 이제 여기서는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들판의 규모화된 농지는 당연히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잘 받아줍니다. 농지은행에서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천제곱미터가 미만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데 있는 농지는 현재 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차인하고 같이 가서 임대차를 한 분은 수탁을 하고 한 분은 임차를 하면은 농지은행에서 대부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안 받아준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소규모가 됐든지 비탈 뭐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천상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과수나무나 다년생 약초 등을 심어서 작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럴 적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이 된다고 해서 조경수나 관상수를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경수나 관상수는 일반적으로 5년 미만은 묘목으로 보아서 재배로 보아줍니다. 그러나 5년이 넘어가서 또 10년이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재배로 보지를 않고 관상수는 조경용, 또 조경수는 조림목으로 보아가지고 이거는 묘목으로 보지를 않고 재배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수나 조경수는 웬만하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수나 약용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가 오래되더라도 또 크더라도 그 열매나 또는 그 약용을 채취할 수 있다고 보면 재배로 보기 때문에, 이건 농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 농지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농해수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1차, 2차 토론까지 벌리고 있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곧 개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출된 법안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큰 틀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위탁을 하면서 하거나 이렇게 작용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자, 왜 작용을 해야 하는 거고 이런 건지는 아까 앞에서 중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재청과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여기 농지법에서는 작용만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아서 세금은 혜택을 못 받지만은 처분 명령을 받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득도 없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작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용을 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세금에서는 재촌작용을 하면 일반 세율이 되고 8년 이상 재촌작용하거나 4년 이상 재촌작용하고 대토하면 양도세를 1억 원 1년에 1억 원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면 5년간 2억 원까지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농지 투자에서 좋은 방법은 재촌작용을 하고 양도세를 감면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가 안 되더라도 작용은 좀 해라 하는 거. 예, 그래서 왜 이런 거를 하라 그러면 농지법에서 소유한 농지를 전부 임대하게 되면 추가로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한 농지를 전부 임대하고 있다면 또는 휴경을 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소유한 농지를 어쨌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추가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한 농지 중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러니까 농업인 면적이 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작은 농지만이라도 반드시 작용을 해서 농업인을 유지를 해라. 그래야 추후에 농지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농업인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역 농협에 가입해서 지역 농협에서 나오는 어떤 혜택을 좀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등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나올 때 직접 작용을 하지 않아도 처분명령 등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이제 사인 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우도 그 본인이 작용해서 농업인을 유지한 면적 이상은 가급적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사업용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고 농업인 규모만큼은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개정이 된다면 사실상 경작하는 여부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처벌도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가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좋은 농지들 또는 농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과수나 다녀생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인을 유지하고 또 세금 절세도 좋지만 앞으로의 그 투자를 노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으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용을 할 수 없어서 임대를 주고 있는 농지라면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여 사업용으로 절세를 하라. 하지만 가급적 농업인 규모 정도 되는 농지는 작용을 해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해라. 농업인 혜택도 누리고 조합원 가입을 해서 조합원으로서의 그 수익도 노리고 그러다가 좋은 농지가 나오면 또 추가로 투자를 할 그런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라. 농지 투자자들이 농업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그래서 소유한 농지를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비사업용, 사업용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향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이 아니거나 소유한 농지를 전체를 특히나 남한테 주어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소유한 농지 전부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추가로 농지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농업인이라는 거는 유지를 하고 그 농업인을 유지하면서의 약간의 비용 들고 뭐 이러는 수익은 조합원이라는 것으로 수익을 좀 챙겨 나가고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촌 작용 지역에 농지를 투자해서 제촌 작용을 하다가 그것도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다가 매도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상속이나 증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세금에 대한 거는 앞에서도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사를 내가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지라면 가급적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을 해서 사업용으로 만들어라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농업인용만큼 그러니까 뭐 1000제곱미터 남짓하게는 반드시 작용을 하면서 농업인 자격을 유지를 해라.
그래야 추가적으로 내가 다른 농지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 나머지는 그거 넘는 거는 어차피 자격만 해가지고는 양도세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나머지 면적만큼은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세도 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농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농지 투자는 구입에서부터 보유관리 처분까지 그 사이에 세금을 아우러서 모든 전체 과정이 농지 투자다. 즉 내가 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또 내가 앞으로 돈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농지 투자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잘 관리해 가시면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